나흘간 이어졌던 올해 CES 지난 9일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도 역시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올해 특히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는데요. 이 내용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직접 CES 현장을 다녀오셨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시차 적응은 되셨어요? 어쨌든 만만치는 않지만 네. 하여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출국하셨다가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지난 3일 날 출국했다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이고 여독이 채 풀리시기 전에 이제 CES에 또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잖아요. 센터장님도 이제 매해 참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2022년부터 이제 매년 참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노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해에 당장 의미 있게 이게 상용화되는 기술들도 일부 있겠지만 미래에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좀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올해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설명한 것 같고요. 사실 CES가 이제 부스 투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같은 애널트들은 이제 주요 CEO들의 키노트를 많이 듣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 항이 작년에도 CES에서 키노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키노트를 했고, 그리고 사실 한 6천인가 5천 정도 되는 AMD 리사수도 또 같은 날 키노트를 해서 이번에는 두 거장이 키노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두 분의 미래 기술가 그리고 향후 전체적인 기술의 방향에 대한 얘기에 오히려 좀 더 투자자 쪽들은 좀 더 관심이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일반 관람객들은 주로 부스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게 얼마만큼 또 놀라운 변화를 줄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동안 CES를 다녀오셨으니까 올해 가장 그 눈에 띄는 변화,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역시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 젠슨항 CEO가 이제 작년 1월 달에도 CES에서 이제 피지컬 AI를 엄청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관련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과거에도 중국 기업들 유니트리나 이런 기업들이 CES든 MWC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여주기식 홍보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 CES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간과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유심히 이제 본 게 로봇손 회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로봇손. 로봇손이라는 게 손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의 손이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자유도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손이 이제 27 DOF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인간의 손 관절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5가지 손가락이 있는 로봇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집게 모양의 그리퍼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짚는 정도인데 복잡하게 사람 손처럼 하는 그런 손 회사들이 작년까지는 별로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부스에 특히 많이 보였고 메인 부스에도 많이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베네치안이라고 해서 약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로봇손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로봇손이 이제 많이 보인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사람의 작업을 많이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CES에서 주로 찍은 사진이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걸 엄청 열심히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5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사람의 작업을 좀 많이 대체할 수 있는데 손가락이 2-3개면 아주 간단한 들기, 이동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피지컬 AI가 단순하게 우리가 언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 좀 가까워지는 시점이 이번 CES에서는 좀 더 보이지 않았나, 보여지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로봇이 진화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특정 목적과 특정 용도로는 가능하고요. 사실 로봇이 균형을 잡고 걷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는 현장에서는 가능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동영상 찍을 때는 그 정지 영상 여러 번 찍어서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롱테이크에 다 넣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고 사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것도 뭐 로봇이 쉽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경사진 곳에 올라가거나 그리고 갑자기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또 무게 중심을 못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네. 사람도 넘어지면 빙판길에 다치지만 로봇은 잘못 넘어지면 엄청나게 파손이 나고 네. 물리적 손실이 뭐 사람만큼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완성도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CES도 이제 매해 주제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올해 네. 주제는 뭐였습니까? 저는 피지컬 AI라고 피지컬 AI. 피지컬 AI 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피지컬 AI 범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는 정말 중심이었고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 안 한 기업이 메이저 기업 중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이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비슷하게. 모습을 보통 이제 뭐 최소한 뭐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고 그리고 손발이 있거나 아니면 발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힐러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뭐 LG전자도 공개를 했고 클로이를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번에는 뭐 가장 큰 하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성형 AI에서 직접 이게 뭐 일할 수 있는 AI 예. 이를 이제 피지컬 AI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변환, 전환 시대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25년에 이제 약간은 우리 생성형 AI 자체는 상당히 신기하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런 거였다면 25년에는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네. 사람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로봇이 참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많았는데 AI 에이전트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를 작년에 젠슨랑 CEO가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인간을 노동력을 대체하는 물리적인 AI 서비스, 뭐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도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죠? 사실 이제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만 놓고 본다면 뭐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의 각축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또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피겨 AI라고 해서 또 미국에 또 정말 또 괜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많은 관람객들을 좀 놀라게 할 정도로 조기에 완성도를 좀 높여가지고 아틀라스. 예, 아틀라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하여튼 실체로서 성장을 했고요. 상 받았다면서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사실은 좀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약간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이 구동하는 핵심 전자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유압식이라고 해서 조금 시끄러운 그렇지만 힘은 좋은 그런 거에서 전자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그래서 전자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의미 있게 아마 이번에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관심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쿵호하는 로봇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무쇼 같은 것도 직접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에 이제 부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아지봇이라고 해서 네.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들 많고 중국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텐센트든 알리바바가 지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있고요. 그리고 뭐 유니툰이는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뭐 하이센스 같은 기업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고 또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부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근데 다만 이제 퀄컴은 반도체 칩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는 베트남의 빈그룹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 기업이 대주주인 거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냉정하게 보면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어쨌든 뭐 그쪽에서는 또 어쨌든 그 두 진영이 현재는 주도하고 있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지금 기억해 보면 일본이 주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혼다에서 만든 아시모 같은 제품도 기억나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때는 이제 AI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개발을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AI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AI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화된 시점에 이제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제품들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양강의 경쟁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에서도 뭐 클로이드란 로봇 공개했다면서요? 예, LG전자의 클로이드는 사람의 이제 노동력을 좀 가사를 좀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말레를 개는 모습도 보여줬고 저도 부스 투어를 직접 했는데 LG전자 로봇도 이제 자체 그 강조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사실 액추에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터랑 감속기랑 그다음에 제어기가 하나로 결합된 모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LG전자에서 또 LG 그룹 내에서 또 만드는 것도 많이 홍보를 했고 그래서 LG전자의 클로이 로봇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페퍼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제품이랑 좀 뭐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좀 비슷했다. 왜냐하면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바퀴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손은 다 있는데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아틀라스처럼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바퀴로 움직이는 거라서 바퀴로 움직일 때 단점은 계단을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로 많이 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 집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퀴로 움직이는 데는 이동에는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사에 당장 의미 있게 투입되기보다는 홍보나 이런 쪽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적절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번에 공개된 일련의 로봇들을 보면은 결국은 로봇 AI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제 같이 가는 거네요. 예, 기술의 맞습니다. 발전이. 뭐 AI는 결국 이제 뇌의 역할을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피지컬이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구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이 결합돼야 되고 우리가 요즘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VLA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로서 뭐 하고 그리고 액추에이팅 액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뇌가 더 중요한 겁니까? 저는 다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 같이 중요. 왜냐하면 이게 뭐 로봇의 가장 큰 거는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고속으로 달리니까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비전, 센스하고 그다음에 띵크하고 액트하는 게 중요한데 로봇 같은 거는 이제 액트 자체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도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어쨌든 뭐 띵크하는 게 로봇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액트라는 게 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체를 한마디로 이동하는 수단이라면 로봇은 단순하게 손발이 있기 때문에 이동보다는 이제 실제로 인간의 노동력을 좀 보완해주거나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가장 여러분께 필요한 로봇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가사에 도움 주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그 답이 가장 많이 왔어요. CES에서도 뭐 많이 소개됐지만 당장 우리 가정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까? 일단은 특정 목적에 뭐 일단 공장부터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공장. 거기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와 또 데이터를 모으면서 특정한 공간에서 많은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거는 특수 상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정 집 구조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관된 그런 공간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리얼월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시점에 이제 조금씩 응용이 돼서 이제 가정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전 세계 뭐 그 집 구조가 다 획일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인구가 계속 뭐 고령화되고 그리고 저출산을 하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로봇 가사 도우미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정말 잘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가구의 최소한 뭐 10%만 보급이 돼도 사실은 뭐 한 4억 대까지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4억 대 수요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보다도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가 1년에 한 3억 대인데 가사 도우미 로봇이 한 4억 대 5억 대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피지컬 AI가 우리 그 일상 영역으로 더 다가오게 되면은 예. 요즘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의 뭐 주가도 더 오르는 겁니까? 그건 뭐 상당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좋은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로봇도 결국 이제 인프라가 있어야 그 로봇의 두뇌 역할이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두뇌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쪽 때문에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제품 쪽에서 이제 수요가 커지면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또 의미 있는 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 우리 반도체가 주로 PC하고 스마트폰에 주로 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그쪽이 주력 시작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제 모든 무게 중심이 옮겨갔지만 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소비자 시장이 PC나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옛날같이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로봇이랑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의미 있게 성장을 한다면 뭐 기존 소비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상으로 저희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노군창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젠슨 왕 CEO하고 AMD 리사수 CEO의 기조 연설을 주목해서 보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누가 이 AI 칩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엔비디아가 이미 판을 장악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금액 기준으로는 90%입니다. 90%인 회사하고 그냥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AMD랑은 좀 비교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AMD 리사수는 젠슨왕 CEO의 그런 테크놀로지 전략을 상당히 많이 좀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뭐 TPU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엔비디아의 제품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AMD의 리사수, AMD는 일단은 엔비디아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넥이라고 해서 넥 디자인 형태로 CPU, GPU, DPU를 동시에 이제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전력 소모가 줄거든요. 네.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요즘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전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TCO라고 하는데 어쨌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인데 그걸 줄이려면 이제 엔비디아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젠슨왕 CEO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AMD랑 아마존마저도 이제 그 솔루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젠슨왕이 계속 이 인더스트리에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AI 반도체 주가가 이제 계속 랠리를 이어갈까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조금 숨고르기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서 또 저는 젠슨왕 CEO가 했던 얘기 중에서 또 우리 메모리 기업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문맥 메모리라는 단어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작년엔 피지컬 AI를 많이 했다면 이번 키노트에서는 컨텍스트 메모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추론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하면 문장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문장을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키밸류 캐시라고 해서 그쪽에 저장을 좀 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꾸 쓰면 훨씬 추론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 젠슨왕 CEO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제품들 대표적으로 뭐 DPU도 공개를 하고 또 관련된 이더넷 제품들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CES 현장 직접 다녀오신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